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이와 더 따뜻하게 소통할 수 있는 7가지 실천 대화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을 걸면 아이가 됐어요, 몰라요 라고만 대답할 때. 진심으로 조언했는데 아이는 그냥 내버려 둬요 라며 화를 낼 때.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지만 아이는 점점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말은 했지만 마음은 전혀 닿지 않은 느낌이 들 때. 이럴 때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지시죠. 며칠 전 한 부모 상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학생 딸과의 대화가 너무 힘들다는 어머니셨어요. 아이가 요즘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식탁에서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정도만 겨우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냥 아이 마음이 힘들까봐 다가간 건데요.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내 편 아닌 것 같아. 그 말 듣고 정말 멍해졌어요. 그 순간 그 어머님은 말을 하긴 했지만 소통은 하지 못했구나 라는 걸 처음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아이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오히려 멀어진 것 같은 느낌. 진심으로 다가갔는데 벽이 세워진 듯한 그 답답함.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엄마의 말하기 연습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아이의 마음을 여는 7가지 대화법 그리고 정서적인 연결을 회복하는 실제 방법들을 단계별로 쉽고 따뜻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서 가족의 관계가 바뀔 수 있다는 걸 함께 확인해 보세요. 1단계 눈높이를 맞추는 대화. 첫 번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높이는 단지 물리적인 높이만이 아니라 감정과 인지의 눈높이까지 포함합니다. 예전에 한 부모 교육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우리 아이는 제가 말을 하면 늘 고개를 돌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항상 부엌에서 일하면서 뒤통수로 말을 건네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마치 명령처럼 들렸겠죠. 그 이후 어머님은 말할 때 꼭 무릎을 굽혀 아이 눈을 맞추고 오늘 기분 어땠어? 라고 묻기 시작하셨고 몇 주 뒤 아이가 엄마 오늘은 좀 속상했어요 라고 먼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님은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셨어요. 눈을 맞추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이는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여기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2단계 구체적인 칭찬으로 자존감 세우기. 두 번째는 칭찬, 하지만 아무 칭찬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칭찬입니다. 아이에게 잘했어 대신 오늘 내 발표, 목소리도 또렷했고 마지막에 웃는 얼굴이 정말 보기 좋았어 라고 말해보세요. 한 어머니는 우리 아이는 아무리 칭찬해도 반응이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늘 착하지, 예쁘지, 좋은 애야 정도로 끝났던 거죠. 아이도 사람입니다. 무성의한 칭찬은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반면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부분을 인정받았는지 알게 되면 스스로를 소중하게 느끼고 다음 행동의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칭찬은 적절한 순간 진심을 담아 꼭 필요한 만큼만. 3단계 감정에 공감하는 언어 사용. 세 번째는 감정에 공감해주는 말투입니다. 왜 울어? 그걸 가지고 속상해? 라는 말은 아이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말입니다. 반대로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다. 엄마가 들어줄게. 어떤 일이 있었어? 이렇게 말을 바꿔보세요. 한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한테 놀림을 당했는데 엄마가 그냥 무시해. 라고 하니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그랬구나. 그 말 들었을 때 속상했지? 라고 한마디만 바꿨더니 그날 저녁부터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들에 오히려 엄마가 놀랐다고 해요. 공감은 약이자 대화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정에 공감해주면
아이는 부모를 정서적 안전지대라고 느낍니다. 4단계 함께하는 시간의 질 높이기. 네 번째는 함께 있는 시간을 양보다 질로 채우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랑 늘 밥도 같이 먹고 집에 같이 있어요. 이런 말씀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밥 먹을 때 스마트폰을 보고 아이의 말을 건성으로 듣고 있진 않으신가요? 한 아버지는 퇴근 후 딱 15분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그 15분이 쌓이니 어느새 아이는 그 시간을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말했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보다 같은 마음으로 연결되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5단계 긍정적인 말투로 재해석하기. 5번째는 부정어 대신 긍정어로 말하는 습관입니다. 늦었잖아. 빨리 해. 시간이 얼마 없으니 함께 서둘러 보자. 숙제 안 하면 혼날 거야. 숙제를 마치면 좋아하는 그림 그리자. 이런 말투의 변화는 단순해 보이지만 아이의 반응을 180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태도를 바꾸고 태도는 결국 아이의 성장을 이끕니다. 6단계 생각을 여는 질문 던지기. 6번째는 열린 질문으로 아이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어땠어? 보다. 오늘 학교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순간은 뭐였어? 누가 오늘 내 마음을 기분 좋게 했니? 이런 식의 질문은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게 해줍니다. 질문은 소통의 마중물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잘 던질수록 아이는 자기 내면을 더 잘 이해하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7단계 경청은 최고의 사랑 표현. 마지막 7번째는 경청입니다. 그 어떤 기술보다도 강력한 소통 방식입니다. 경청이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의미까지 함께 듣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계속 이야기해줘.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엄마는 내 편이야 라는 신뢰를 갖게 됩니다. 한 상담 사례에서는 말이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말을 줄이고 듣기만 하기로 결심했더니 3개월 뒤 그 아이가 요즘 엄마랑 이야기하면 편해라고 했다고 해요. 그 한마디가 10년 넘는 거리감을 녹였다고 하셨습니다. 마무리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대화법은 책 엄마의 말하기 연습의 핵심이자 많은 부모님들이 실제로 실천하고 변화된 사례들을 통해 검증된 방법입니다. 사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꼭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의지만으로도 우리의 관계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문장이라도 바꿔보세요. 한 문장이 아이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과 아이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콜 투 액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혹시 아이와의 소통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공감되는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제가 함께 읽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여는 연습,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